예,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경기지사를 승부처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듯하죠. 그래서 어제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이어서 모셨습니다. 자, 김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방송인이어서 워낙 익숙하긴 한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또 대통령 선거 있었고 당선인 대변인 하시다가 또 바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숨가쁘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자였다가 또 청와대에서 공직자를 하고 예. 또 대기업에서 현장 전략을 짜는 글로벌 마케팅 임원을 하다가 이제 또 국회의원까지 아마 제 일생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었던 날이 한 달이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선 과정 얘기 잠깐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유승민 후보가 탈락하고 나서 자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뭐 이번 경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윤심, 즉 예. 공천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윤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특히 경기도민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부로서 광폭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윤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호흡에 있어서는 본인이 낫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 윤심에서는. 모든 경기도의 규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자, 반대로 가면 이제 또 명심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뭐 상당한 곳이기도 해서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이재명 전 지사의 4년에 망가졌던 경기도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거와 교통, 그 모든 수레바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죠. 특히 대장동이든 아니면 백현동이든 그것이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 기본대출 다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기본 상식이 지금의 경기도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론 뭐 김 후보님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역 화폐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제고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역 화폐는 건강하고 투명하게 쓸 수 있고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분명히 생각하고 그 길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다만 코나아이처럼 운용대행사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낙전 수입을 본인들의 주머니에 채워넣음으로써 오히려 코나아이 즉 권력층에 기댔던 그 특권 계층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결과가 됐죠. 그 코나아이는 그 지역화폐 운용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업체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해보고요. 자, 어쨌든 이재명 대 윤석열의 선거로 보는 분들도 많고 또 김동연 후보는 정책 선거가 아니고 정치 선거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랬는데 그 말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마 대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님 보면 이번에 나오실 때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시작도 하지 않은 정부를 폭주라고 규정하는 건 정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선 때 보면 대장동 그리고 기본소득 모두 이재명 전 지사가 틀렸다라고 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손바닥 뒤집한 거에 대한 다시 주워 담는 데 대한 부담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다. 자,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뭐 경제 관료로서 이력이 화려하죠. 본인 스스로도 일 잘하는 후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김은혜 후보는 스스로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력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으니까 반복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말보다 발이 빠른 일꾼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금융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민을 제대로 아는
현장에서 함께 생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국적인 측면에서의 김동연 후보의 그동안의 이력에 대해서도 저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쓰실 때가 있을 거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현장에서 공감하면서 해결을 해왔던 해결사에게 맡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역구가 이제 그쪽에 있기도 합니다만 네네. 지난 대선 때는 대장동 저격수다 이런 표현도 얻으셨는데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순리대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것은 상식의 문제이자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들은 반드시 환수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관련해서 네. 이제 정책 얘기 조금 전에 했으니까 김원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뭡니까? 무엇보다 경기도는 그동안에 서울이나 국가에 기여했던 것만큼의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체됐던 교통과 주거 그리고 중첩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기 신도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바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 세입자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이 주거 이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예.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마련하고 인수에서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과열이라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혹시 그렇게 되시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기 신도시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이 급해서 GTX를 바로 해야 하는 것처럼 예. 경기도민에겐 지금 상당히 많이 기다려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것은 순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둬서 한 곳을 개발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국가에 혹시나 물가 부담이나 아니면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네. 이재명 전 지사가 로 부렸던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것들 이제 해결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당 갑이시잖아요, 지역구.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의원직은 내놓으셨습니까? 네, 오늘 사퇴문안을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셨습니까? 네. 여기에 뭐 여러 안철수 대 이재명 뭐 대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분들 이름은 많이 거론되는데요. 예. 저는 어떤 분이든 이렇게 상처받고 그동안 경기도에서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약자를 희생시켰던 그런 정책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넣어 줄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든 저도 추천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가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위원장님이 분당갑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안랩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또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고 하는 분당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온 주민분들의 복리와 그리고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한다면 안철수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이든 깊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어제 김동연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김원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짧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앞으로 경쟁하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한번 근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워낙 노력하시고요. 예. 그리고 추진력도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추진력의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직자란 특히 이제 관료 사회에서는 윗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발언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출마 선언하실 때 보니까 일기 신도시를 공공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에 따라 달라지는 소신은 그것은 표를 위한 건지 아니면 철학을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 바꾸는 건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날은 한 번 올 것 같고요. 예. 부동산의 지금 세금 폭탄, 대출 규제,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비탄에 빠졌던 그 모든 정책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 나왔습니다. 예.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를 제가 어제 오늘 인터뷰했습니다만 김동연 후보에게서는 좀 경륜이 느껴졌고 우리 김원혜 후보께는 좀 패기가 느껴지는군요. 예, 좋은 승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